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속 작은 숲, 미니멀 포레스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세상은 어땠나요? 창밖에는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소음이 가득했고, 손바닥만 한 화면 속에서는 타인의 화려한 성취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혹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잠시 그 모든 바깥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롯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비교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타인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보폭으로 걸어가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고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실시간으로 증명해야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많죠. SNS를 켜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 부유해 보이며 나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가장 초라한 비하인드 장면을 비교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깎아내리곤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경주 트랙 위에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출발 신호도 도착점도 명확하지 않은데 옆 사람이 뛰기 시작하니 나도 덩달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뛰어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 그것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깊은 마음의 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참으로 뼈아픈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느꼈던 소소한 행복,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책을 읽으며 느꼈던 작은 깨달음,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었던 눈맞춤, 이 모든 소중한 기쁨들은 남보다 덜하는 비교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순식간에 빛을 잃고 초라한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타인의 정원보다 내 정원의 꽃이 작다고 한탄하는 동안 정작 내 정원에 피어난 꽃은 물을 받지 못해 시들어갑니다. 그 기쁨을 도둑맞지 않으려면 우리는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숲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숲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은 전나무도 있고 땅에 낮게 깔린 이끼도 있으며 봄에 피는 진달래도 있고 가을에야 붉게 타오르는 단풍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숲의 그 어떤 나무도 옆 나무를 보며 왜 나는 저만큼 잘 자라지 못했나라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햇살과 비를 맞으며 자신의 계절을 기다릴 뿐입니다. 전나무는 전나무의 시간으로, 이끼는 이끼의 시간으로 살아갑니다. 그 고유한 시간들이 모여 거대한 숲이라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요. 우리네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계절이 있고 당신만의 토양이 있으며 당신만이 피워낼 수 있는 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과 비교해서 우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월도 에머슨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와 격려를 건넸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가 되라고 강요하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취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정해진 정답을 요구합니다. 몇 살에는 취업을 해야 하고 몇 살에는 결혼을 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성공한 삶이라고 규정짓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면 우리는 영혼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가장 위대한 성취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나다움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남들보다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너무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나만 흙길을 걷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 그리고 멈추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의 성인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100m를 누가 더 빨리 주파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랫동안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가느냐의 싸움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는 승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기 위해 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북이는 그저 자신의 길을 자신의 속도대로 갔을 뿐입니다. 토끼가 잠을 자든 뛰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표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기에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빠르게 이루어진 것은 빠르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느리더라도 단단하게 쌓아 올린 공든탑은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는 것, 하루에 10분이라도 운동을 하는 것, 하루에 한 줄이라도 글을 쓰는 것,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꾸준함이 모여 결국 당신이라는 거대한 산을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우울했다면 그 마음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은 늦은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속도로 아주 신중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만큼 깊고 넓은 뿌리가 필요함을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타인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나태해진 마음,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 그리고 쉽게 포기하려는 마음입니다. 대문 후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진정한 고귀함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타인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고귀한 것은 아니다.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귀함이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경쟁의 대상을 타인이 아닌 어제의 나로 돌리는 순간 우리 삶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질투와 시기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성장의 기쁨과 자기 효능감이 채워집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되었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졌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내 꿈에 가까이 다가갔는가? 오직 이 질문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성장시킵니다. 타인의 화려한 결과물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견뎌냈을 인고의 시간과 보이지 않는 눈물을 존중하되 주눅 들지는 마십시오. 당신 또한 당신만의 서사를 써 내려가는 작가이자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클라이맥스에 도달하지 않았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문장 한 문장 성실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아주 고요하고 넓은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배들도 보입니다. 어떤 배는 모터를 달고 빠르게 지나가고 어떤 배는 거대한 돛을 달고 위용을 뽐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배에 앉아 조용히 노를 저어갑니다. 파도가 칠 때는 잠시 노를 놓고 파도의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바람이 불면 돛을 조정하며 바람을 이용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등대, 그것이 당신의 목표입니다. 다른 배들이 어디로 가든 얼마나 빨리 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저 등대를 향해 노를 젓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배가 나아가는 물살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독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망망대해에 혼자 남겨진 듯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갈무리하려 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 즉 왜를 가진 사람은 그 어떻게도 견뎌낼 수 있다. 당신에게 나만의 목표, 즉 왜가 있다면 지금 겪는 비교의 고통이나 느린 속도라는 어떻게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의 목표가 명확하다면 주변의 소음은 그저 지나가는 배경음악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눈을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말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어. 너는 너만의 속도로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나는 너를 믿어. 미니멀 포레스트는 언제나 당신의 그 고유한 걸음을 응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이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당신만의 숲에서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니멀 포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